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드디어 경영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이 아저씨가 전격으로 사장에 선발이 됩니다. 1956년생인데 2009년에 사장이 됐단 말은 54세 사장, 토요타 역대 사장 중에 최연소 사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때 기억이 있어요. 2009년 때. 진짜 죄송한데 그 도요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왔다. 아 금수저 왔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몰랐어 그때는. 그러니까 금수저가 왔다. 그냥 고생도 안 하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아저씨가 사장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역시 저 봐라. 결국에는 금수저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기업 이야기, 항상 경제 얘기할 때 무슨 형제 이야기 나옵니까? 2008년 미국 저기 뉴욕에 있는 형제 이야기 또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렇죠. 리먼 쇼크. 2008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리먼 브라더스가 이 아저씨의 사장이 된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토요타는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리먼 쇼크가 부동산 모기지잖아요. 론. 부동산 론이잖아.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 전세 경제가 곤두박질 치잖아.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이제 심사를 빡시게 해야 되겠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집을 살 때도 론이지만 차를 살 때도 론으로 많이 삽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 자, 그런데 론 심사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자동차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토요타 북미 시장에 2007년도 떡상을 했어요. 가자. 토요타. 이제 더 올라가자. 그런데 리먼 쇼크로 차를 팔려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저 은행에서 심사가 크레딧이 안 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지갑에 돈을 다 씁니다. 떡락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건이 일어나죠. 토요타 북미 대량 리콜 사태. 언제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토요타가 미국에서 브레이키부터 해가지고 결함을 리콜을 숨겨. 토요타 저거 미국 의원들이 저 인간들 때문에 GM이 안 팔리고 포드가 안 팔리고 난리인데 저 토요타 저 리콜까지 난리가 났죠. 리먼 다음에 토요타는 리콜이에요. 우와. 그 타이밍에 사장이 바뀝니다. 이 아저씨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권력을 이양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아저씨에게 기대를 하고 토요타를 재건을 하려고 이 아저씨를 올렸을까? 아니면은 일족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영자를 바꿨을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사장 되기 전에 사장은 일족이 아니에요. 토요타 일족이 아닙니다. 예. 다른 일반. 그런데 리먼으로 꺾어지고 리콜이 올 때 이 아저씨로 바뀌었어요. 경영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토요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창업 이후로. 근데 리먼 쇼크 때 첫 적자를 기록. 일단은 슈퍼 도련님. 고생을 모르고 자라나고 경영의 경자를 알겠어? 미국 MBA 그게 뭐야? 일본식 경영은 그게 달라. 언론들 리먼 쇼크 사상 초의 토요타 생산 설비 증대를 해두고 드디어 가자라는 그때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 미국 시장에서 리콜. 그래서 이 아저씨가 사장 취임되고 나서 처음에 제일 큰 일이 뭔지 압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토요타 리콜 사건 때문에 토요타 경영진을 미국 의회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왜 숨겼어? 이거 있잖아. 이거 일부러 숨긴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있잖아, 여러분. 그 정치가들이랑 기억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똑바로 말을 하세요. 원래 그런 자리에 미국 시장이니까 토요타 미국 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토요타 미국 사장이 나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분위기가 토요타 미국 사장만으로 이게 안 돼. 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 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가서 욕을 먹어요. 무지하게 미국에서 욕을 먹고.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 이 토요타에 대해서 아니 일본이 토요타 자존심이잖아. 가지 마라. 일본 정부가 도와줄게. 그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당시에. 참고로 당시 일본 정권은 민주당입니다.
아.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이기 때문에 토요타가 미국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아마 자민당이었으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토요타는 토요타, 정치는 정치. 그리고 이 아저씨가 귀국을 해서 사원들을 불러놓고 일단 본사에 있는 애들 다 나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아저씨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요. 그리고 일본 경영자 중에 잘 안 한 겁니다. 뭐? 웁니다, 이 아저씨가. 맞아요. 사장 되고 나서 미국 가서 공청회 갔다 와서 일본에서 전사원 불러두고 앞에서 토요타의 앞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그때 이 아저씨가 웁니다. 저 뉴스 봤어요. 경영자가 눈물을 보여. 언론에서 또 때립니다. 예. 약해 빠졌다. 토련님 약해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무지하게 깠어요. 이 아저씨. 예. 근데 반대로 토요타 직원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경영자라고 하면 토요타도 여러분 토요타의 사내 문화가 상당히 빡빡하거든요. 저도 덴소 출신이 되면 안 돼. 엄청나게 상하관계가 빡빡합니다. 군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같은 톱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야. 토요타는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바뀐 톱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토요타 사원들은 그게 상당히 컬처 쇼크였습니다. 그게 없었거든, 토요타는 기업 자체는. 근데 내부적으로 평가받는 거와 외부적으로 평가받는 게 상당히 갈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이. 그랬구나. 네. 그래서 사원들은 당시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자체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토요타는 전 세계 1위가 된다. 1위다. 1위. 무조건 1위가 돼야 된다가 토요타의 목표였어요. 이 아시가 되고 나서부터 그걸 바꿉니다. 판매 대수보다는 뭐 팔리고 열심히 해서 팔린 게 결과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목표가 아니다. 판매 대수는 결과일 뿐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다이어트죠. 뭐 일단 신규 공장 계획을 취소를 하고 기존의 공장에 들어가서 원가 절감 활동을 들어. 이게 그 뭐 토요타계에서 한 번이라 잃어보는 사람들은 이게 좀 올 건데 지옥과도 같은 일이 한다. 현장은 QC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볼펜 하나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다 원가 내가지고 아껴 써라가 내려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토요타 자체의 원가 절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당 정권 때 일본은 역사적으로 큰 N고였습니다. 엄청난 N고였어 당시에. 그래서 토요타가 N고에도 버틸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도 이익이 나게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가 이 아저씨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원가 절감이 들어갑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들부터 인건비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시키는데 일하는 동안에 무조건 일의 능률도 올려야 되고 쪼는 거야. 엄청나게 쪼는 거야 토요타. 이게 진정한 토요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너무 쫀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말했잖아. 2008년도 리먼 쇼크 있었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토요타 리콜 있었잖아. 그리고 여러분 2011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일본에서 3.11 동일본 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날 때 동남아시아 토요타의 공장에 있는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뭐 가지가 사건이라는 사건이잖아. 토요타 역사상 제일 큰 사건이 이 아저씨 때 부임 초기 때 다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잘못했으면은 이 아저씨는 근데 본인은 그냥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그 큰 거죠, 이 아저씨.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토요타 그룹이라는 게 토요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덴소도 있고 아이싱도 있고 그 말고 뭐 토요타 뭐 자체부터 해가 토요타 그룹이 어마어마해요. 토요타는 티어 1, 티어 2 뭐 그 이하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룹이 다 같이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엄청나요. 피해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토요타가 허리끈을 쥐어매면은 티어 1 밑에 덴소랑 아이싱은 그냥 일단 그 목부터 걸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우린 죽는구나. 근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일단 죽어다 보면 됩니다. 다음 생에서 만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절감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대의 명분은 확실해요. 지금까지가 잘못되었잖아. 그리고 이례적이었어. 이 아저씨가 사장이 되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부사장부터 해가지고 이사단 있잖아. 이사단에 웬만한 사람들 다 바꿔버립니다. 기존의 사장에 있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거 다 쳐넣어요. 원래 토요타 그룹은 그런 걸 안 합니다. 왜? 1족, 창업주 1족이 이렇게 승계를 받더라도 다른 경영자들이 받을 수 있게 세력은 남겨두는데 이 아저씨는 잡자마자 쌓인 게 많은 거야. 다 쳐냅니다. 피해 숙청을 이뤄내고 체제를 새로 만들고 지금부터 토요타는 뉴 토요타, 리본. 그래서 토요타가 리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거 리본이에요. 맞아요. 토요타의 캐치프레이즈죠. 다시 태어난다. 그때 예. 지금까지의 토요타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토요타로 이 아저씨는 만들어버려요. 본인 세력도 쌓인 게 있잖아. 뭔가 보수적이고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모르는 인터넷 그런 것도 몰라요. 커넥티비티 몰라요. 레이싱 팀 이름 안 줘요. 가진 시련을 받았잖아요. 권력 잡고 나 엎어버린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기에는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일본에서 그래도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자는 거야. 거기다가 1조개 슈퍼 도련님인데 기업이 안 하던 짓 하면 꼴까닥 간다던데란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나 웬걸 그게 먹힙니다. 회사 내에서도 사원들이 같이 어쨌든 따라오고 이 아시가 그냥 카리스마예요. 회사에서 절대 권력자고.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 전까지 토요타는 상당히 폐쇄적이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도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지금 이 회사 이름 들으면은 지금 유명하고 나름 유명한 회사지. 어디? 테슬라요. 2010년도에 테슬라랑 전격으로 제휴한 회사가 제일 처음 자동차 회사가 토요타입니다. 당시에 그 테슬라 사장한테 이 아키오 씨가 테슬라 로드스터를 제공받고 일본에서도 하고 테슬라랑 토요타 합작 이게 뜨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제휴를 끝냈어요. 이제 서로 빨 거 다 빨았지. 테슬라도 토요타에 빨 거 빨고 토요타도 테슬라한테 이제 그때면 다 빨 거 다 빨았으니까 이제 지금은 제휴를 끝났는데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토요타가 미국의 2010년도니까 여러분 사기꾼이었다. 그때는 아르마스크 사기꾼이랬어. 그때서 아는 사람들이 저거 사기꾼이다. 지금이야 테슬라 하면 그렇지만 그때 2010년도잖아. 저거 사기꾼 저거 뭐? 그런데 토요타가 손을 내민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사내에서 일본 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 이외에도 이 아저씨가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마츠다, 뭐 스바루, 그다음에 지금은 스즈키까지 일본 자동차 회사랑도 협력 관계에 들어갑니다. 계속 이제 어떻게든 이 아저씨 안 거야. 토요타가 톱은 아는데 이거는 오래 못 가. 일본 자동차 시장은. 왜? 전자업계를 봤잖아. 이 아저씨는 일본 전자업계가 소니, 파나소닉부터 뭐 샤프, 도시바 많이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다가 다른 나라에게 넘어간 거, 패권한 거. 우리 같으면 삼성에게 넘어갔잖아. LG라든지. 봤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위기감 갖고 있어요. 국내 경쟁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토요타, 혼다, 닛산, 뭐 스바루, 마츠다, 뭐 스즈키 다 많이 다 했잖아. 뭐 자회사니까. 미쓰비시 자동차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고 나서 남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호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좋을 건 주고받고 정책 같은 거를 주고받는 거야. 안 겹쳐야지. 그러니까 겹치면 뭐 삐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거야. 토요타 자체가. 여러분 협력합시다. 마츠다는 마찬가지. 마츠다 하이브리드 없지. 근데 마츠다 너희 스카이 액티브라고 디젤 잘 만들더라. 우리 서로 크로스 공부합시다. 여러 가지 회사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저씨는 상당히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도 현장에 많이 간 아주 유명합니다. 갑자기 불쑥 있잖아. 그거 자동차 대리점 딜러한테 가가지고 불쑥 얘기 안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암행어사 집 아니에요. 뭐가 팔리나 보고.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영자들이 앉아가지고 도장 찍고 했다면은 플레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사장이 취임해서 진도 사장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게 회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저씨는. 근데 이 아저씨는 회장을 안 해요. 2009년대 당시에 부사장이었던 사람을 회장으로 올립니다. 자기보다 위로 올려요. 그리고 본인은 아직까지 사장이 있습니다. 왜? 플레잉을 해야 되거든. 현장을 봐야 되거든. 아직까지도 토요타의 차가 나올 때마다 새 차 발매 전에 이 아저씨가 마스터 드라이버니까 타고 나서 고사인을 내야 되고 현장 판매도 본인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고 레이싱은 모리조라는 본인 이름으로 참가를 해야 되고 의욕적이에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속이 안 풀려. 해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누구랑 많이 닮았단 말이냐면은 손정희 씨랑은 비슷합니다. 본인이 해야 돼. 그래서 손정희 씨랑도 여러분 소프트뱅크랑 친합니다. 토요타가 소프트뱅크랑 전략적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라면 일본 내에서 다른 기업 그 웬만한 좀 오래된 기업들이랑 약간 격을 지는 타입이에요. 소프트뱅크가. 왜? 조금 해외 자본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 토요타, 참고로 토요타는 AU, KDDI랑 자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랑은 어찌 보면 적이에요. 적인데 손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왜냐면 5G, 자동운전, 일본 국내에서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해외도 나가 있잖아. 해외에 있는 토요타도 신경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손잡고 뭔가 해보자. 그래서 또 본인이 손을 내밀고 가요. 지금까지의 자동차 업계들
전자업계, 통신업계 그런 거는 우리보다 산업기가들이 미치네. 깔본다. 자동차 제가 예를 얘기하죠. 그게 자동차 업계의 정설입니다. 산업계의 최고봉. 부품이 몇만 개 들어가고 완성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 그런데 이 아저씨는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언제 한순간에 훅 간다 이거야. 늘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뉴스에도 나온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지금도 위기다. 오늘 방송 처음 말씀드렸지만 2019년 결산 매출 30조엔 돌파합니다. 사상 최고 매출 작년에 토요타. 그런데 올해 하는 말이 지금이 제일 위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무섭다. 그러니까 엄청 야신가예요, 이 아저씨. 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업계가 바뀐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할 때 이 아저씨도 그걸 알고 있어요. 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의 무서운 점입니다. 톱이 움직여요. 이 회사에. 이 아저씨가 아직까지 젊고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합니다. 톱인데 제일 윗자리에 있으면서 밑에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토요타가 톱이 되겠다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 토요타 아키오 씨 아직까지 젊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사장을 하고 있고 토요타의 위기 때 원가 절감부터 해가지고 신규 공장에 진출하지 않고 사내를 다 잡고 여러 가지 생산 체계를 다시 한번 뒤엎어가지고 지금의 토요타를 만들어 두고 유저와 가깝게 가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도 모리조라는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셀러리맨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키보드 워리어를 치시고 계시는 이 모리조 씨, 토요타의 사장이 앞으로의 토요타를 어떻게 이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손정희 씨랑 손을 잡고 미국 기업가도 흔히 말하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자동 운전부터 해가지고 손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가 이 아저씨가 되고 나서부터 수소차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자동 운전, AI부터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한 번씩 다 찔러봐요. 왜? 뭐가 올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는 거야. 이것도 걸쳐두고 저것도 걸쳐두고 저것도 걸쳐두는 게 안전하다 이거야. 왜? 위기니까. 지금까지의 자동차 회사랑 다른 경영 방식 일본 내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는 이 아저씨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토요타의 행동에 반영이 됩니다. 경영 방식에. 미스터 토요타잖아는 토요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가 이야기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아키오 씨 얘기를 했는데 더욱더 토요타라는 그룹에 관심이 있다면 박간의 유튜브 영상 기업 이야기 토요타 1시간짜리 영상 그걸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임무 표현이었다면 그 영상은 토요타라는 기업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기업편 그래서 기업가 이야기 토요타 아키오 슈퍼 금수저이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경영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개꿀잼. 개꿀잼이지만 이건 편집하기 힘들다. 개꿀잼.